네, 안녕하십니까. 안전생활부장 최효섭입니다. 오늘 안전생활부에서는 학교 폭력과 아동학대 예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 폭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학교 폭력의 징후, 대처 방법입니다. 피해 학생은 지각이나 결석이 잦고 성적이 갑자기 혹은 서서히 떨어지며 갑자기 안색이 안 좋고 평소보다 기운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사이버 폭력 피해 징후인데요. 최근에 그 사이버 폭력이 좀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불안한 기색으로 정보통신기기를 자주 확인하고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단체 채팅방에서 집단에게 혼자만 반복적으로 공격을 당합니다. 온라인에 접속 후 문자 메시지나 메신저를 본 후에 당황하거나 정서적으로 괴로워 보입니다. 자, 가해 학생의 징후는요, 반항하거나 화를 잘 냅니다. 그 다음에 귀가 시간이 늦고 불규칙하며 다른 학생을 때리거나 동물을 괴롭히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님들께서 알아야 할 예방수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이에게 친구를 놀리고 소외시키고 괴롭힌 행동은 모두 학교 폭력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두 번째, 학교에서 일어난 일이나 친구 관계에 대해서 자녀와 매일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주십시오. 세 번째, 자녀에게 무슨 일이 있으면 꼭 엄마 아빠한테 얘기해. 우리는 항상 내 편이란다 라고 자주 말씀해 주십시오. 네 번째, SNS의 위험성, 악용 결과, 안전하게 사용 방법, 지켜야 할 예절 등을 꼭 가르쳐 주십시오. 이게 많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다음 다섯 번째, 비싼 물건이나 전자제품 등을 가능한 한 학교에 가지고 가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여섯 번째, 또 이게 중요한데요. 학교 폭력을 목격하거나 사실을 알았을 땐 선생님이나 부모님에게 꼭 이야기하도록 당부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일곱 번째, 자녀에게 상대방의 행동에 대해서 역지사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습관을 갖도록 양육해 주십시오. 여덟 번째, 주변의 학교 폭력 관련 기관의 번호입니다. 그다음에 아홉 번째, 학교 폭력 예방 교육에 참석하시고 또 정보도 얻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열 번째, 담임 선생님하고 주기적으로 상담을 좀 하시면서 학교 생활에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대처 방법 베스트 3, 가장 좋은 대처 방법이겠죠. 첫 번째는 공감과 지지입니다. 그래서 대화를 통하여 충분히 공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감정을 잘 조절해서 자녀에게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고 차분히 대화를 이끌기, 이게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그치거나 혼내지 마시고 따뜻한 말로 대화를 이끌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자녀에게 원인 찾지 않기, 너한테 혹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니, 이런 식의 어떤 사고방식이나 말씀은 자녀에게 심적 위축과 자존감을 저하합니다. 그 다음에 대처 방법에 좋지 않은 거 다섯 가지, 워스트 다섯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이에게 화를 내면서 야단을 치는 경우. 그래서 이 경우는 그 자녀가 이미 많은 상처를 받았는데 마음을 이제 기댈 곳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방법은 좋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피해 상황과 사건을 축소해서 말하는 경우, 예를 들면 뭐 별거 아닌 거 아니냐, 또 늘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이런 식으로 흘려듣지 않는 것, 이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세 번째, 자녀 행동에 문제가 있다고 여기는 경우, 네가 뭔가 잘못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아이가 더 이상 부모님과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충분한 공감과 위로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나치게 흥분하는 경우, 그래서 자녀가 아픈 곳이 없는지, 상처가 심한지 구체적인 관심을 먼저 두셔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 때문에 자신이 고통스럽고 창피해진 것처럼 이야기하는 경우, 그래서 아이가 이미 굉장히 수치심과 무력감을 느끼고 있는데 거기에 이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다음으로는 학교 폭력이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학교에서 처리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인지하려고 하는 이제 노력이 있고, 그 다음에 신고가 접수가 되면은
초기 대응을 하겠습니다. 이 두 관련 학생들을 분리하는 활동들, 그리고 조사하는 활동들이 이제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긴급 조치라 하면 이제 분리하고 막 이런 것이죠. 분리하거나 뭐 기타 다른 조치들,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들.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 전담하는 이제 기구에서 이거를 이제 사안을 이제 조사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전담기구 심의인데요. 학교장 자체 해결 여부를 심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4가지 이제 조건이 있게 됩니다. 2주 이상의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 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이런 경우, 그리고 피해 학생이나 학생 측에서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학교장 자체 해결로 처리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4가지 조건에 해당이 된다든지 해당되지 않고 또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심의위원회를 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청에 있는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이 사안을 심의하고 의결해서 교육장이 조치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심의위원회의 조치를 수용해서 조치를 이행하고 이후 지도가 이루어지는 이렇게 되겠고요. 조치 불복을 하게 되면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를 거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학교폭력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요. 다음에는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어떤 끔찍한 사건, 잔인한 사건 이런 것을 아동학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은 그 머리를 좀 치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들,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동, 지저분하게 환경을 만들어 놓거나 부실한 먹거리가 다 아동학대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만화가 있는데요. 이렇게 뭐 어른을 인사해야지 하면서 머리를 주워받거나 이렇게 좀 이렇게 뭐랄까 비난이라고 할까요? 뭐 이런 말들, 또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동들, 또 어떻게 보면 방치하는 행동들 이런 것이 모두 아동학대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랑의 매, 요즘에는 이제 매를 들어서는 잘 안 된다고 봅니다만은 하여튼 대화와 설명과 이해로 아이를 지도해 달라는 것. 그 다음에 이제 폭력은 대물림 되는 거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잘 아시겠지만 무심코 한 폭력이 이제 대물림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아동 학대이고,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는 폭력 대신에 대화, 이해, 사랑의 실천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릴 때부터 생명의 소중함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사람이나 동물을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괴롭히는 모든 행동이 폭력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나보다 작고 약한 친구나 동물들을 아끼고 돌보는 마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돌아봐 주십시오. 아동 학대는 가정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제일 많은데 혹시 내 이웃에 학대가 의심되는 아이가 있는지 관심 가져주시고 이웃과 소통하면서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 손을 내밀어 주십시오. 자, 아동학대의 신고는 112로 또 129, 119로 가능한데요. 경찰에 1차 접수하면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연결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이후 절차를 담당하게 됩니다. 112에서는 24시간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동학대 의심이 발견된다면 신고전화 112로 해주시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협력을 유지해서 이 아이를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학교폭력과 아동학대 예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